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수정 가속 비용 회수 시스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가속 비용 회수 시스템은 뭐냐면은, 아까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액법이나 정률법 같이 정형화된 방식들이 이 재무 보고용으로는 가장 널리 쓰이기는 하는데, 미국에서 국세청이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도록 승인한 유일한 감가상각 방법이 바로 수정 가속 비용 회수 시스템이에요. 영어로 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그렇게 해가지고 MACRS, 그래서 메이커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을 고려해가지고 투자 의사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 정률법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이런 이제 나라에서 정한 그런 감가상각 방법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치면은 무조건 메이커스를 써야 된다. 그래서 메이커스도 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규 시스템 GDS라는 것과 선택 시스템 ADS라는 게 있다. 그래서 메이커스 GDS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정액법으로 전환되는 이중정률법에 기반을 하고 있고, 메이커스 ADS는 대부분의 경우 그냥 정액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커스 ADS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적 부문을 제외하면 잘 사용되지 않으니까, 일부 공적 부문이라고 하면은 우리 뭐 공공부문 사업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뭐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뭐 국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댐 짓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공적 부문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에 있어서는 이 ADS를 쓰는데,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GDS를 쓴다. 근데 그러니까 메이커스 GDS의 감가상각 B는 대부분의 경우 정액법으로 전환되는 이중정률법에 기반한다고 하는데, 그 정액법으로 전환되는 이중정률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그냥 별거 아니고 이런 개념이에요. 정액법으로 전환되는 이중정률법이니까 처음에는 이중정률법, 요게 이제 여기서 빨간색이 그 이중정률법에 의해서 계산된 매 연도 말 시점에 그 감가상각비를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중정률법을 쭉 쓰면 이렇게 되는데, 정액법으로 전환된다 했으니까 요게 파란 게 정액법이니까요. 언제 전환되냐면은 그것도 뭐 하기 나름인데, 기본적으로는 요게 교차하는 지점에서 전환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중정률법 빨간색에 따라서 가다가 이 감가상각비가 그러니까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이중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보다 커지는 지점, 그리고 교차하는 지점부터는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거, 그거를 정액법으로 전환되는 이중정률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메이커스 그 감가상각 방법도 똑같이 감가상각 방법의 일종이니까, 어떤 이제 그 감가상각을 시킬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의 이제 사용 기간 동안 매 연마다 그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메이커스는 미리 계산을 해놨다. 미리 계산을 해놨는데, 그 계산하는 방식이 참고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다. 자, 그래가지고 요 뒤에 보면은 메이커스 그 표가 있어요. 이 왼쪽에서는 메이커스에서 어떤 재산을 분류하는 분류표고, 오른쪽에서는 메이커스에서 분류된 재산들마다 어떤 식으로 감가상각을 할지를 나타낸 이제 수치들이다. 그래서 잘 보면은 메이커스는 대부분의 재산에 대해 회수기간을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메이커스 GDS 같은 경우는 재산을 8가지 부류로 분류하고 재산 부류별로 회수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뒤에 이거를 보면은, 그렇죠, 지금 이게 메이커스 GDS의 재산 부류표니까 지금 재산 부류가 3년 재산, 5년 재산, 7년 재산, 10년 재산, 15년 재산, 20년 재산, 27.5년 재산, 39년 재산, 이렇게 8개가 있죠. 8가지 부류로 분류를 했고,
또 재산 부류별로 회수 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를 보면은 이게 그 각 재산 부류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다가 여기에 7개, 8개까지 있어요. 재산 부류별로 매 이제 연도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그 비율을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 4년 동안 감가상각을 한다고 보면 되고, 그때 1년도 말에는 원래 취득가액의 33.33%만큼을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하고, 2년도 말에는 취득가액의 44.5%를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하고, 3년도 말에는 14.81%, 4년도 말에는 7.41%를 계상을 한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다 더했을 때 이제 10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재산 부류별로 회수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죠. 3년 재산 같은 경우에는 회수기간이 1, 2, 3, 4, 4년이 되고, 5년 재산은 1, 2, 3, 4, 5, 6, 6년이 되고, 이런 식으로. 20년 재산은 여기서 쭉 보면은 여기 21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메이커스에서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 반년 규칙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다. 반년 규칙은 뭐냐면 감가상각 재산은 그러니까 도입된 첫 해와 마지막 해에는 1년 전체 동안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반년씩만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일견 합리적일 수 있죠. 왜냐면은 어떤 새로운 장비를 도입을 하면은 그거를 제대로 이제 운용하는 데에는 조금 적은 기간이 필요하니까 처음에 반년은 그냥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고, 비슷한 이유로 마지막 해에 있어서도 수명이 거의 다하는 해니까 마지막 해는 그때는 얘를 얘를 은퇴할 준비를 시키고 해야 되니까 마지막 해에도 반년만 사용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사항이 이 표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있냐면은, 여기 잘 보면은 이 메이커스 GDS는 대부분 정액법으로 전환되는 이중정률법에 기반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시간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비는 점점 줄어야 돼. 근데 이거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1년도에 33.3%를 감가상각 시켰는데 2년도에는 그거보다 지금 많이 감가상각을 시킨다라는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냥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쓰면은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좀 더 감가상각을 시키는 게 이게 줄어야 되는데, 얘는 1에서는 33.3%였다가 4에서는 갑자기 2에서는 44.45로 뛰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4.81로 줄었다가 그 다음에는 7.41로 줄었다가 이런 식이니까,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오히려 감가상각비가 이제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 나온다는 말이죠. 이것도 다 비슷하게 여기도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이 반년 규칙 때문에 첫 해에는 반밖에 안 쓰니까 원래 이 정액법으로 전환되는 이중정률법에 기반해서 산출된 감가상각비의 한 절반만큼만 계상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다 배경 지식입니다. 요 정도가 배경 지식이고, 자,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 별다른 얘기 없이 그냥 메이커스라고만 하면 그냥 메이커스 GDS를 뜻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다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다가 제가 좀 써놨는데,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그 메이커스를 적용해서 계산되는 시점 T에서의 감가상각비를 DT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DTM은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 P에다가
요 표에 나와 있는 그 시점에서의 값을 갖다가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값들이 요게 이제 R1, R2, R3, R4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년 재산 같은 경우에는 5년 재산은 이게 뭐 R1, R2, R3, R4, R5, R6까지 있고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리고 그 외에 R7, R8 이런 게 필요하면 그 값들은 사실 다 0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감가상각비를 표를 보고서 계산을 하면 되고, 그러면 우리 감가상각비를 알면은 그 시점 T에서의 장부 가치, 메이커스에 의한 시점 T에서의 장부 가격은 BTM이라고 쓰기로 하고, 그거는 원래 취득가의 P에서 이 감가상각비만큼을 그 시점까지 계속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P에서 그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다 빼주면 된다. 그러면 이게 D, JM을 계속 빼주는데 J가 1부터 T까지를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쭉 빼주면은 그게 시점 T에서의 장부 가치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D에다가 요거를 넣으면은 P 빼기 J는 1부터 T까지 P 곱하기 R의 T승이니까 P를 앞으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뭐 깔끔하게 써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잠깐만 이게 J죠. 여기가 이제 J가 돼야 되죠. 왜냐면 이 J를 인덱스로 잡았으니까. 자, 그러면 그 정도 알면은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한번 예제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많이 했던 S&P 머신에 메이커스를 S&P 머신에 적용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국세청에서는 S&P 머신을 5년 재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강조해놨는데, 5년 재산 안에 이런 게 있으니까 5년 재산 안에 전자부품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각종 자산이 포함되고, S&P 머신은 뭐 전자부품 생산할 때 쓰는 그런 기계니까 5년 재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년 재산에 포함이 되니까 우리는 이제 요걸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갖다 놨고, 요거에 기반해가지고 연도별 감가상각비와 장부 가격을 다 계산을 해보자. 자, 그거를 제가 손으로 다 계산하기 싫어서 이렇게 파이썬으로 만들어 봤어요. 근데 파이썬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저는 한 D 시점 1이랑 시점 2까지만 좀 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P가 50만이니까요. 그 S&P 머신은 취득가액이 50만 달러였다. 거기에서 그러면 D1M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D1M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요 표 보고 그대로 계산하면 되죠. 지금 DTM이 P 곱하기 RT라 그랬으니까 그냥 요 T에 1 들어갔으니까 요거를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곱하기 여기에 20이라는 거는 그 20%라는 겁니다. 20%는 그냥 0.2고, 그러면은 50만 곱하기 0.2는 이게 50만의 5분의 1이니까 이제 10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D1M은 10만이고, 그러면은 이 B1M, 그러니까 시점 1에서의 장부 가격도 계산을 해보면 그거는 그냥 50만에서 이제 감가상각을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요만큼만 딱 했으니까 10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40만이다. 이렇게 해서 시점 1에서의 감가상각비랑 장부 가격까지 구했고, 그 이어서 바로 시점 2에서 것도 해보면은 시점 2에서는 요거죠. 그러니까 요걸 쓰는 거죠. 요거 32%. 그래서 50만 곱하기 32%다. 32%는 0.3이다. 요거 계산하면은, 이제 그 16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점 2에서의 감가상각비는 16만이고, 시점 2에서의 장부 가격도 계산을 해보면
그거는 직전 장부 가격에서 이제 이만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 빼기 16만 그러면은 24만이 되겠습니다. 24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계속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손으로 계산하기 귀찮아서 간단한 코드를 짜놓은 게 이거고. 자, 그러면은 저기 감가상각 토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른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